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여기는 동의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21 DU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오늘의 MC 겸 리포터를 맡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 윙즈 3기 최희진입니다. 이지연입니다. 본격적인 성과확산 포럼 전에 먼저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메카 동의대학교.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그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 동의대학교는 교육부 프라임 사업 선정, 링크 플러스 사업 선정,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 선정을 통해 교육 혁신은 물론 산학 협력을 확산시키며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 슈퍼노머를 키우는 교육 혁신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인프라 공동체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 인재를 슈퍼노멀로 지칭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슈퍼노멀이란 창의적 학습 역량의 진로 주도성, 협력적 사회 역량의 협동성, 긍정적 정서 역량의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말합니다. 동의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산학, 인프라 및 공동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된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발전에 선봉장이 되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콜라보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험학습을 바탕으로 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졸업 단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젝트는 물론 전문가 팀티칭 및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과 기업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진화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취업과 창업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학교육 및 기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자립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인프라 분야에서는 콜라보 교육 고도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강한 캠퍼스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이해력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 공동체의식 교육을 확대하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봉사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고유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와 산업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여와 나눔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우리 동의대학교는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역할,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 그리고 지원 체계의 혁신을 고민하고 콜라보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사회적 기여와 나눔을 확산시키는 동남권 최고 사학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대학교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홍보 영상 모두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대학은 교육 영역의 교육 콘텐츠 혁신, 산학 영역의 교육 네트워크 혁신, 공동체 인프라 영역에서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세 개의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혁신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의 변화, 교과 비교과의 연계형 프로그램 진행, 콜라보 교육 기반 교수 학습 지원, 콜라보 교육 맞춤형 수업 관리, 수업의 질 향상 도모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도 힘들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 동의대학교의 교육에 가장 큰 획을 그은 게 바로 콜라보 교육입니다. 콜라보 교육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슈퍼노머를 키우기 위한 빅3 프로젝트 수업 개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콜라보 교육센터 소장 김대곤입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는 슈퍼노멀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퍼노멀은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러한 의지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 영역에서는 슈퍼노멀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3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통합 기본 교양은 학생들이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공통교양 교과목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는 학습자들이 재학 중에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균형 교양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연계 융복화 프로젝트는 전공 선택 교과목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는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를 통해서 슈퍼노멀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되고 운영되었는가를 사업 연차별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2019학년도에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교과 과정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개발 결과를 반영해서 시범 운영해봤고 2021학년도에는 운영 대상을 넓혀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노멀을 키우기 위한 3가지 프로젝트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프로젝트 통합 기본 교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이끌어주시는 유능한 교수님,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강의실,
기자재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스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기초적인 스킬들을 1학년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학기별로 문학과 3,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2개의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수업에 필요한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는 학교에서의 배움을 지역사회, 공동체 재생을 위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 활동은 마을 르네상스, 콜라보 체험 활동, 여행의 기술 등과 같이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동체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물은 공동체 재생을 위한 캠프,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등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그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특강과 온라인 발표회로 대체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는 기존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었지만 한 개 학기 만에 서로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1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서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성과는 간단하게 2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지원 사업의 목적인 슈퍼노멀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갔다는 부분입니다. 2021학년도에 프로젝트 통합 기본 교양은 6개 학과,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는 7개 학 강좌, 동아리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는 6개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육과정 확대 적용의 기틀을 마련해 왔는데 향후 그 대상과 성과를 점차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능력을 단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빅3 프로젝트는 공통교양, 균형교양, 전공 선택을 아울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고 배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향후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교수님과 학생분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해 주신 이미화 교수님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는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습 기반 공동체 프로젝트 교과인 콜라보 체험활동 수업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중심 해결 학습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면서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자신들이 문제 발굴부터 문제 해결 방안 제시까지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수업입니다. 지난 학기 저희들은 메타버스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생소한 부분이긴 했었고 학생들 또한 또 처음이다 보니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앞서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 보고 메타버스에 대한 보고서 팀별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고 또 유튜브 한 편씩 보고 그 유튜브에 대한 느낌들 다 직접 다 써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요즘 뜨고 있는 아바타 디자이너 이런 체험을 직접 학생들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전부 다 좀 우왕좌왕하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수행 영역 연계 발표 대회가 있는데 저희 팀이 거기에서도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고 혹시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과목 자체가 수행 중심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직접 만나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또 다행히도 저희 이번에 그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수업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 가상현실 공간에서 또 자기네들이 직접 만나고 그리고 뭐 줌도 활동하고 또 단체 카톡방도 활동하고 그래서 크게 뭐 무리가 없이 좀 잘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 많이 찾는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과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마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이 과목이 꼭 거기에 한 줄 적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또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물에 학생들이 조금 연연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꼭 전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습 기반 공동체 재생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조원들끼리 직접 문제 현장 탐방에 나갔을 때입니다. 교내 장애인 시설물이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모르고 있었던 장애 학생 지원 센터 등과 같은 시스템들을 알게 되었고 공대, 지청관, 상경대 건물의 점자 발판 훼손 등과 같은 문제들을 보고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부분인 문제 현장 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아리 연계 융복화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특성상 1학년 이후 교양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다른 학과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동아리 캡스톤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제가 가진 배경 지식을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인과 소통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소외되어 있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캡스톤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는데요. 누구나 남을 돕는다는 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이 되지만 생각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각기 다른 학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 분야를 충족하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 논문 정리 등을 위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팀원들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이기다 보니 팀원들 간의 기여도 및 참여도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각자 생각하는 거나 관점이 달라서 그 중간 부분을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과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수업 시간 이외에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많은 인원들이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편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친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빅3 슈퍼노멀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점도 많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교육 영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다른 교육 영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 토론 동아리로서 활동에 참가했었는데요.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지연씨, 저희 아직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교육 네트워크 혁신을 통한 혁신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지원, 진로 취업 동아리, 산학 연계형 특강 및 캠프, 선후배 만남 등 다양한 산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 재학생들은 대외적인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진로 취업 동아리와 진로 캠프는 많은 재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도대체 왜 어떤 부분이 재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인재개발처 취업진로지원센터 손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산학협력 교육 인프라 및 활동 강화를 통한 진로취업 교육 지원 체계라는 주제로 짧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3개 영역, 즉 교육, 산학협력, 공동체 및 인프라 영역으로 대별해서 그 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영역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혁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산학협력 영역의 교육 네트워크 혁신, 그리고 공동체 인프라 2개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의 다양한 혁신적 전략들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슈퍼노멀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저희 대학에서의 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목표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한 플라이업 효과를 더해서 동의대학교에서는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산학협력 영역을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학협력 영역은 크게 4개의 혁신 목표와 이를 위한 8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에 13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프로그램들은 총 27개 추진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3개의 전략 과제, 즉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활동 증대, 학생 역량 중심의 진로지도 강화, 인재개발 지원 인력 강화에서 오늘 말씀드릴 우수 사례가 추진 방법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요. 진로 취업 지원 체계라는 틀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과제별로 진행 내용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자면 산학 교육 과정에서는 산학 협력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산학협력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성장 산업, 신기술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메이커 공간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서 메이커 크루를 양성하고 이외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 강좌를 지원하는 과제가 추진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취업, 진로지도 관련한 6개 전략 과제에서는요. 먼저 밖으로는 지역 특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 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으로는 동의대학교 6대 핵심 역량 중심의 역량 기반의 진로 취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역량 중심의 진로 지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진로 개발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아리 활동, 토론, 멘토링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개발 활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진로 취업 지원 담당 인력을 관계 비교과 부서뿐 아니라 학과 전공 기반의 진로 지도를 위한 교내 전체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 교육 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재개발 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지원들이 저희 답이라고 하는 학생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공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서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과제가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네, 산학협력 영역의 혁신 목표 및 전략 과제를 이루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실천했던 산학협력 혁신의 기본 가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의 양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와 비교과, 학생과 교원이 있고요. 영역들이 균형 안에서 잘 연계되어 혁신이라고 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3개 전략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 교원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동아리를 기반한 다양한 진로 개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에게는 진로지도 교육 연수, 세미나, 학과 전공 기반의 진로지도 교수 모형,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인재개발 지원 인력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진로 취업 교과목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진로지도 로드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혁신 사업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이러한 연계성과 방향성을 가진 진로 취업 지원 체계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역량 중심의 진로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고요. 얼마나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일관된 그 진로 취업 교육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참여 활동들이 온라인 활동 형식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 구성을 발빠르게 전환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차년도에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졌던 학생 참여 활동들이 2차년도에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3차년도에는 특강, 멘토링, 조별 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안정화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교원 대상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워크샵, 세미나 역시 3개년 대학혁신사업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참여 형태의 변화가 크게 있었고, 또 뒤이어서 성과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참여율과 만족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 참여 활동 중에서 진로개발 동아리 활동 사례를 저희가 운영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 현황, 성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개발 동아리는 진로가 미설정인 저학년 중심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진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1차년도 60명 학생으로 저희가 출발을 해서 진로 특강, 직무 특강, 멘토링, 기업 탐방을 포함한 캠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들이 진행됐었고요.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완성해내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오프라인 활동들이 2000년도 코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희는 온라인 멘토링 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대응하면서 진로 탐색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구성으로 진로 개발 활동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 전년도 1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선배 멘토로 참여를 시켜서 프로그램 안에서도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진로 개발에 대한 작은 경험치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3차년도 진로 개발 활동은요, 이 멘토링 과정을 더욱 강화한 형태로 개별 멘토링, 그룹별 멘토링, 현직자 멘토링, 선배 멘토링 등 밀착형 맞춤형 진로 개발 상담으로부터 자신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네, 참여 학생들은 진로 개발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면서 보신 바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본인의 경력 개발 계획 발표를 통해서 진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촉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회 개별 커리어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경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온 오프라인 병행의 형태로 잘 정착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성과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출입이 많은 공간에 일정 기간 전시를 통해서 진로 개발 활동 성과물들이 교내 타 학생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적 역량 중심의 진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원의 진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그 역량 강화 지원 사례는 크게 3개 추진 방법으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로 취업 지도 교과목 운영 확산을 위해서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지도 워크샵, 그리고 진로 지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실전에서 좀 더 밀착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진로 지도 사례 중심의 세미나를 또 운영했었고요. 학과 전공 기반의 맞춤형 진로지도 로드맵을 성과물로 도출하는 진로지도 교수 모형 연구과제를 지원했습니다. 1주기 3개년간 총 748명의 교원들이 교육 및 연수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대학 그 약 25%에 해당하는 20개 학과 전공에서 진로지도 교육 교수 모형 연구를 통한 학과 맞춤형 진로지도 로드맵 성과물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지도 교수 모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공을 기반한 학과의 그 대표 진로 분야와 이를 목표로 할 때의 교과 및 비교과 연계 내역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에 맞는 진로 취업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교과, 교과 연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진로 취업에 관련해서 1, 2, 3, 4 전학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공통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학과에서는 진로 취업 교육 과정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로드맵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명으로 교수용 가이드북, 학생용 워크시트를 개발하고 또 활용을 위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활용을 독려하고 있고요. 또 전년도 올해에 걸쳐서는 교원, 학생의 진로지도 교육과정을 돕는 진로 취업 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진로 취업 교육 지원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보다 역량 중심의 진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진로 개발 지원 체계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련했고 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비교과적 지원이 교과 안에서 잘 녹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양진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재개발처에서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6대 역량 리더십 캠프를 참가했는데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리더십 캠프에서는 5, 6명이 한 팀이 되어 팀 과제물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팀별로 과제물을 창출할 때 조원들끼리 한 명씩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은 물론 생각의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팀 과제물을 만들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여러모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 향상과 더불어 저는 저희 8조 팀의 팀장이었는데요. 저희 팀이 최우수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따라와준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취업 캠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정호 학생이 느끼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에 한 발짝 다가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신청을 하고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되게 무겁겠다, 이거 되게 오늘 빡세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유하다,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 같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구성이 되게 알차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알차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면접에 대한 것들이 되게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 지원을 해서 면접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그리고 면접관 분들 앞에서 실전적으로 면접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게 되게 좋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께서 제가 면접을 본 답변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면접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이러한 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신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면접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되게 덜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부산 산업체 채용 시장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교육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이제 채용 시기나 이제 그런 거 급변하는 것을 많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잘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취업 캠프 하는 내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쉬웠고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되게 알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알차다 보니까 좀 과다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알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을 가끔씩은 좀 유하게 쉬는 시간을 좀 준다던가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을 2반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없었던 것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좀 많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학경력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BOS 동아리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다른 서포터즈 친구들의 홍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참여한 친구들과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년에 꼭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이렇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의대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학생들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온 게 바로 인프라 변화인데요. 좀 더 발전된 우리 대학 인프라 중 가장 핫한 2곳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석당 콜라보 라운지입니다.
석당 콜라보 라운지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협업, 소통, 창조의 공유 공간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복합학습 문화 공간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이 공간은 협업 및 소통 공간인 콜라보존과 학습 전시 및 행사 공간인 콜라보홀, 휴게 공간인 릴렉스존, 그룹 스터디 및 컨퍼런스 공간인 스터디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당 콜라보 라운지는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교내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교육의 공간을 넘어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팀 기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해 조성한 콜라보 랩실입니다. 콜라보 랩이란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교수, 학습 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입니다. 교수,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함양하는 토론식 수업에 적합한 강의실을 조성했습니다. 학교 내에 저희도 미처 몰랐던 정말 많은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희진님도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강의실 및 학생 복지 시설이 변경된 몇몇 곳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좋은 콜라보 랩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앞으로 자주 이용해봐야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첨단 시설로 변화된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발전하여 보다 알찬 캠퍼스를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찬 캠퍼스 생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업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동의대학교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혁신 전략으로 하여 대학의 공존 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동의 오픈 캠퍼스, 지역사회 공존 포럼, 지역사회 봉사활동 진행 등 지역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 동의대학 노력들 함께 한번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체 및 인프라 영역의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 지역 콜라보센터 소장 윤현서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격차나 세대 공감 지수는 낮아졌고요.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공동체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통의 가치입니다. 소통의 가치를 통해서 동의 공존 문화 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요. 나눔의 가치를 위해서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가치입니다. 동의 공존 문화 형성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통의 가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동의대학교 총장배의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내 배드민턴 동아리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가 10년간 이어온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를 보다 확산하고 의미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대학교 총장배 부산광역시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학생들에게는 소통과 나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취미 활동입니다. 교내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직원이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교내뿐만이 아니라 교외에서도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찾았는데요. 특히 합창단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가치 확산입니다.
나눔의 가치 확산은 대학과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존 플랫폼을 형성하였고, 여기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마련한 다양한 온택트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존 포럼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노력하는 곳으로 각 기관별 지역사회 협력, 기여를 위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공존 포럼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나누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동이동락 프로젝트라는 것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는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동구와 진구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건강 100세와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생활안전, 건강관리, 그리고 문화축제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고립감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방역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요. 이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을 하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여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동이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입니다. 동이 오픈 캠퍼스는요, 대학에 갖추고 있는 이 자원들을,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생애 주기별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간 대여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졸업, 그리고 지금 음식을 하는 요리 교실 등은 굉장히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 온택트 프로그램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그 대면이 제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더 소외되고,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학생들도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발빠르게 학과 기반 동아리를 활용해서 대응하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 건강이라든지, 그다음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고, 이 개발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대학이 줄곧 진행해 왔던 다양한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을 보다 고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전공을 기반해서 지역 기여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 콜라보 인재 양성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 수요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여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대학과 유관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기여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 대표 학생 6분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학생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 활동하고 있는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버스 동아리 정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주민들께 소방안전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방재행정학과 동아리 합심의 김상원입니다. 지역 어르신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3D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CPU 동아리 안현택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임상병리학과 봉사동아리 아름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효진입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분들의 사진 촬영 후 액자 전달을 하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학과 24프레임 전은진입니다.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생학과 봉사활동 동아리 이서린입니다. 지금 여기 동아리 대표님들이 저희 센터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쯤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뿌듯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역 구민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동아리가 부산 진구, 동구, 북구, 연제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어르신분들이 환영을 너무 해주셔서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학생들 고마워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과이다 보니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물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직접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가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저는 오픈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이제 3D 펜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하실까? 좀 안 어려워하실까? 흥미를 느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한 거와 반대로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게 저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강의 듣는 강의실에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새로운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촌동 건강백세 어울림 한마당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활동인데요. 그때 상황이 위드 코로나긴 했어도 춥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웃음도 드리고 즐거움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학생들 주말 또 반납하고 개인 시간 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할애를 하는 건데 솔직하게 이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게 있는지. 저 마찬가지로 자촌동 건강백세가 조금 힘들었던 게 그 넓은 운동장에서 바람이 좀 세게 불고 그 바람 맞으면서 사진 촬영하는 게 조금 춥더라고요. 다른 동아리 부스를 보면서 여긴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동아리 부스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소방학과 부스 체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분들도 오셔서 부스 체험하시는 거 도와드리는 걸 봤는데 핑크색 소화기 나눠드리는 것도 봤거든요. 저도 핑크색 소화기 받고 싶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다음에 부스 체험도 해보고 핑크색 소화기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과였는데 이제 거기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진을 찍어 액자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아리별로 단체 사진을? 아니, 저희 동아리. 본인 동아리만요? 가능하세요? 올해는 그러면은 동아리별로 단체 사진 한 장씩은 남겨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동아리 대표님들이 대표님한테 다 받아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저희 지역사회 기업 공동체 프로그램을 4글자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 봉사활동은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 학점이나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필수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간도 채우고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네. 저희 모두가 같이 모여서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에도 다 같이 공동체 프로그램 잘 해보자는 의미로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대학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었군요.
혼자서 움직이면 한 사람의 활동이 되지만 그렇게 여러 명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1년간 진행한 장기 프로젝트인 혁신사업 참여 콘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 서포터즈 윙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매월 재학생들에게 온 오프라인을 통해 안내를 해왔고, 이 콘테스트는 대학 혁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학생과 학교 모두 함께 나눠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 모두 참여해서 많은 양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연님, 이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 내년에 참가할 학생들을 위한 꿀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콘테스트에 참가하면서 프로그램 참가 사진과 내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참가 사진과 내용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신다면 콘테스트 서류를 작성할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상 소감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 참여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한 기계공학과 19학번 이지연입니다. 저는 혁신사업 참여 콘테스트에 참가할 때 동의대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사무실, 그리고 사업단 서포터즈 윙즈에서 올려주는 월별 프로그램 안내문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는데요. 매월 초에 그달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정리되어 나와준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꿈을 향한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2021학년도 한 해 동안 준비한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그 역량만큼 경험이 쌓여 경험만큼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사업 참여 콘테스트를 작성할 때 저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참가 이유와 느낀 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프로그램의 성과와 추천 이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대외 제출용이 아닌 후에 자기개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였는데요. 덕분에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중 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얻는 점이 생길지를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포트폴리오를 제작 후 느낀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독서 PT 경진대회, 콜라보 학습법, 4차 혁명 특강들을 참가하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지식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공모전에 활용하여서 공동체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사업 참여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한 팁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을 참가할 때 필기와 사진 촬영,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정리하기, 셋째, 윙즈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기 등 이렇게 3가지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사진 촬영 자료가 없다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윙즈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매달 서포터즈원들이 올리는 포트폴리오 소감문들과 홍보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월별 프로그램도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취업 시 이력과 자소서 작성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1년 동안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모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 생활 중 제가 얻은 역량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후에 스토리텔링 부분 자소서에 활용하면 좀 더 알차고 신뢰성 있는 포트폴리오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학생 정말 멋있습니다. 1년 동안 노력해서 저렇게 멋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결실을 맺었는데요.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제 저희의 차례입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군요. 네, 처음에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누구라고 했죠? 저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서포터즈 윙즈입니다. 윙즈란 큰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창의적 인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약자는 플라이업으로 1기 서포터즈 단원들이 성과지표를 활용해 동의대학교와 함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를 펼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윙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희 3기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지난 1년간 우리 서포터즈 단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 윈즈 3기 안수진, 김유정, 이정문, 김소진입니다. 저는 교육영역에서 굿 프리젠터를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발표 스킬들을 배우고 청중을 압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 PT 대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진님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독서 PT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상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 선생님께 피드백을 요청드렸는데 아마 시간 준수 미흡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무님이 참여하신 굿 프리젠터 활동을 같이 참여하게 됐다면 수상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프리젠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만약 참여했으면 발표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도 독서 PT 대회에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다른 방식이나 도서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유정님도 저랑 같이 리더십 캠프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통영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6대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아쉬웠던 점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맞아요. 일정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각종 주제들로 재밌게 게임도 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협력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실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녀와 보니 신청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소진님과 정무님은 BOS 동아리 활동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소진님은 BOS 동아리 활동하실 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는 꾸준히 진행된 개별 멘토링과 조별 멘토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 광범위한 활동 범위에 대해서 좀 좁힐 수 있었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더욱 유익했습니다. 저는 소진님과 다른 조에 속했지만 저 또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 스스로 계획을 작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커리어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커리어 로드맵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계획을 멘토링을 계속 받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제 진로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색과는 다르게 또 소진님은 또래 상담 동아리도 참여하셨던데 맞나요? 저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 상담 동아리 또박이로 활동을 하면서 교내 다른 학생들과 학생상담센터의 연결고리로서 활동을 했어요. 또한 학생상담센터에 심리검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심리검사를 홍보하고 실태를 조사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진행했어요. 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스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홍보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생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며 즐기는 행사인 만큼 저희 서포터즈 분들도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서포터즈 팀원들과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가지고 이번 부스 활동에 다 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학생들에게 대학혁신사업단과 우리 서포터즈 윙즈를 홍보할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가 계획한 부스 활동을 진행하면서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단합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저의 기대보다 재학생분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던 게 서포터즈 활동 중 가장 아쉬웠는데요.
오늘의 혁신데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 그리고 서포터즈 윙즈 그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단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뿐만이 아니라 여러 후기를 작성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 분들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회의하고 부스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참가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서포터즈는 우선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도가 중요하려면 적극성도 있어야겠죠.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서포터즈는 올해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플라이어 윙즈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세계 영역의 성과와 우리 학생들의 활동 소감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성과들의 확산과 활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동의대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 전공 이재인 교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의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슈퍼노멀을 키우는 교육혁신이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영역, 취창업 영역, 지역 공동체 인프라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는 슈퍼노멀의 핵심이 되는 콜라보 교육과정을 전 전공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함으로 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교수 학습, 모형 개발, 교수 역량 인증제, 콜라보랩 확충, 그리고 학생들이 콜라보 프로젝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까지 교육 영역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취창업 영역에서는 산업협력 마일리지를 통한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학생들이 취창업 관련돼서 상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교원들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례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인프라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콜라보 프로젝트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콜라보 교육 환경을 구축을 하고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을 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체계적인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 기간인 3년 동안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의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단지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동의대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대 중장기 발전 계획은 동남권 최고 사학이라는 중장기 목표 하에 총 103개의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40%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의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단지 대학 자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나아가 나라 전체의 사업과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성과 포럼을 같이 운영을 하였고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도 성과 포럼뿐만 아니라 통합성과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다른 대학,
교육부 활동과도 연결을 시켜서 대학 자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관점에서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이 슈퍼노멀로 양성이 되는데 지역의 인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나아가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조재균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성과확산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대학 구성원과 전국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동의비전 2025 중장기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진로 주도성, 인성 그리고 협동성을 갖춘 슈퍼노마를 키우는 교육혁신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2019 학년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의 4대 발전 전략인 교육의 힘, 연대의 힘, 바탕의 힘, 공존의 힘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 혁신, 교육 네트워크 혁신,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혁신 전략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혁신 전략 3가지를 오늘 성과확산 포럼에서 준비하여 성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대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여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의대학교는 많은 변화와 혁신 속에서 부울경 대표 사립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성과확산 포럼이 우리 대학의 구성원과 시청하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